예, 어렵고 복잡한 정치 시사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림으로써 현금이 되게 하는 그런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지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가결을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현재 국회 상황과 향후 주요 법안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상정이 됐습니다. 참 극적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그러니까 개정안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정 전과 지금 현행이죠. 현행 선거법과 개정 선거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300석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거고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함께 12월 15일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하셨죠. 근데 그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그 합의 사항을 걷어찬 거고요.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서는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아예 봉쇄를 하면서 장외 집회를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단식 때 한교안 대표 단식 때 선거법은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도 안 올라올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한교안 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안조차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공직선거법이 이제 태초에는 225석에 75석으로 해서 석표율제까지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 의석수를 그 비례대표를 없애자 그리고 10% 줄이자라는 당론을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대 이제 50까지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 석표율제를 얹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럼 현행 선거법의 의석수대로 가되 캡을 씌워서 30명에 대한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나머지는 순수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탑재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의석수에는 애초에는 75석에서 이제 30석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0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8석 가량이 이제 예상컨대보다는 줄어든 건 맞지만 실제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큰 변화를 꾀하게 된 선거법으로 변경이 있었다는 점의 의미와 더불어 정당 득표율을 그냥 이제 그전에는 비례대표 그냥 순만 배석 했지만 이제는 연동형으로 엮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 자신들의 정강 정책과 가치와 노선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의사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양한 국민의 민족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들어올 수 있다. 보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에 현재의 각 당의 의석수 이걸 적용해서 몇 석 정도로 변하게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53석과 47석일 때 저희가 지금 129석이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득표율과 지금의 이제 현재 저희 지지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이 그럼 선거 때까지 영향을 받을 거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지역구가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35%가 된다 그러면 108석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비례대표가 17석으로 기준으로 치면 35%면 17석
112석이면 40% 된다 치고 한 112석, 112석? 112석에서 120석 예. 사이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한 30%라고 하면 지금 90석에다가 비례대표 의석 그다음에 연동형이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치면 100석에서 한 105석 정도 기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사실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가 된다 그러면 30이죠. 30에 이제 그 캡시운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으로 따지면은 12석 정도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율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20에서 25석 정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지금 또 그 친이계가 중심으로 된 정당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비례한국당을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서 비례 그 연동형으로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거고 희화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번호가 대략 한 10번 밑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성과를 얻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인 것은 분명한데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행이 또 내년 총선에서 처음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바람인데요.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죠. 근데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뭐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25일 자정까지만 한다. 자정이면 사실상 끝난다. 이건 회기가 3일 회기이기 때문에 회기까지 이제 법안이 부의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경우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예. 회기 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표결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다음 회기에서 표결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선진화법의 정신이고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상정된 법안을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예. 그분이 의원직이 면직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52년 만에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이 직권 상정됐을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제 무소속 의원 그다음에 지금의 정의당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92시간 동안 38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현재까지 한 12시간가량 해서 3명의 국회의원이 대략 한 4시간씩 뭐 평균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최인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길게 얘기했던 게 12시간 넘게 이종걸 의원이 예. 가장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죠. 지금 이제 25일 자정까지 하고 26일 날 본회의가 소집이 되면 그 선거법에 대한 것은 자동 표결이 되고요. 표결이 되고. 그때 이제 공수처법이 또 상정이 되면 예. 30날 이제 그때까지 그 28일까지 다시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를 정해서 네, 기일을 회기 정해서 지금 정해서 3일 또 기간 하게 되고. 동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법을 또 표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12월 31일까지가 회기이기 때문에 예. 30일이 이제 표결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1차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되는 게 예. 12월 31일까지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필리버스터는 무익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본인들이 왜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절차를 다 이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충분하게 반대하는지를 소명하는 교회니까 저는 뭐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그 의원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그렇죠. 권한이죠. 네. 황교안 대표는 못하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 네, 편찮으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뭐 워낙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그렇지만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었나요? 오늘 오전에 그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다가 화장실 좀 가겠다. 그래서 갔다 왔죠. 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 때는 안 갔다. 이래서 또 뭐 얘기를 했고 문인상 그 의장이 보내줬고 뭐 정상적으로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화장실 다녀온 걸로 예. 지금 네,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기저귀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예전에요? 예, 아니 뭐 이번에 기저귀를 차고 누가 올라왔다고 하던데. 지금 글쎄요, 뭐 4시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을까 싶은데. 예. 제가 미국에서는 아마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4시간, 4시간 한 16분 했는데요. 일단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볼일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 기억에는 12시간 했을 때도 중간에 화장실 가고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예. 아는데요. 네. 이정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12시간 했다고 했습니다. 하셨죠. 네. 그때 주제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테러 방지법이니까 테러 방지법. 그것이 이제 국가 공권력이 또는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오남용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할 법이 아니다라고 네. 했던 거고,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정부에서는 사실은 국가 정보기관이 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숱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마지막 국회에서 2월 국회면 5월 30일까지가 회기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서둘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도감청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총선 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꽤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것을 반대하고 대안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당시에 2016년도 했던 거하고는 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봅니다. 예, 약간 좀 보기에 따라서는 그 성격이 좀 다르죠. 네. 지금 뭐 처리할 법안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꼬는 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어저께만 하더라도 회기를 어떻게 할 거냐, 회기를 며칠로 할 거냐를 갖고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다가 국회의장이 그거는 필리버스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27번째 있던 거를 이제 그 상정을 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생 법안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예. 근데 여하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우선해서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그와 별개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논의해 갈 건데, 만약에 상 안 되면은 어쨌든 조금 다른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란 건 뭡니까? 표결하는 거죠. 표결로. 네. 알겠습니다. 황 대표께서는 지금 뭐 과로하고 그다음에 복숭아뼈가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계속 앉아 계셔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단식은 사실은 시작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고 단식이 끝나서도 복식할 때 필요한데, 이분이 뭐 하루 이틀 휴식 취하고 바로 그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것도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집회도 하고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사실은 저희들이 사석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움직여서는 굉장히 건강에 심각하게 그
이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단식하고 나서 회복이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걸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또 병원에 가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나오셔야지 또 한겨울에 계속 선거운동 지원도 다니고 해야 되고 또 총선 관리도 해야 되니까 뭐 여야를 떠나고 저희랑 경쟁하는 상대 정당의 대표 이전에 그 인권적 차원에도 그분 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 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정문일침, 촌철살인 그런 말씀으로 유명하신데 오늘 말씀은 참 훈훈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서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를 두고 있는 주요 법안을 한번 짚어볼까요? 뭐가 있죠? 일단은 지금 유치원 3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99개 안건 중에 한 20개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죠. 지난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지금 상임위마다 계속 계류 중인 법안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1월 안에 처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또 국회에 대한 개최 여부가 여야가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간 뭐 지금 뭐 너무 그 오랫동안 뒤로 미뤄왔던 일이고 국민들은 그거 기다리다가 목이 다 빠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뭐 2분 정도 남았나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그 순방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행위를 한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직권남용으로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8월 달부터 시작된 조국 전 장관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는데 지금 와서 유재수 씨에 대한 그 이제 감찰 과정에서 직권남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어이가 없고 좀 너무 황당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미 유재수 씨 건은 2014년도에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감찰 금융위에 근무 중일 때 감찰할 때 당시에 비위 사실과 지금 밝혀지고 있는 비위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이 더 많아진 거죠. 당시에는 한 3천만 원 가량 뭐 항공권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타 등등 포함해서 이제 한 3천만 원 가량인데 그걸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느냐 아니면은 금융위에 사직 처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판단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공직자에게 사직 처리는 굉장히 엄한 징계 중에 하나 아닙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당시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당시 우리가 청문회 때 나왔던 숱한 의혹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과 조직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절차를 밟았던 건데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오늘까지가 우리 김 부총장님 마지막이시고요. 다음 주 31일 화요일은 저희가 폐상이기 때문에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늘 마지막이신데 내년에 이제 뵈야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성탄절 인사하고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토마토 TV에서 이렇게 1대1 대담 형태로 방송을 하고 많은 현안들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성에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별로 이브란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하루가 여삼초 같은 것 같고 금방금방 지나가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지도 잊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특별한 통찰력과 자세한 또 친절한 그런 해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요.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